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무릎 꿇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총칼을 든 미얀마 무장경찰 앞에 한 수녀가 맨몸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수녀원 안누 따옹 수녀는 무고한 시민들 대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호소했습니다. 영국 축구 경기장에서도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경기 전에 선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데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개나 박쥐나 먹어라 같은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오늘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 멈춥시다. 자, 오늘 일부 이슈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 살펴볼 텐데요. 아시아계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배우,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스카 시상식 참석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에 사는 이들이 중어범죄 때문에 윤여정 배우의 미국 방문을 걱정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는데요. 최근 미국은 물론 서양 국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문제가 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범죄학회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7개 형사학회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범죄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수사 등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범죄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아시아계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셨죠? 네. 애틀랜타 총기 사건 이후로도 끊임없이 혐오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미국 내에서만 봐도 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미국 내에서 정확한 숫자를 전국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대학이나 이제 관련 연구기관 인권단체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어떤 보고서 숫자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예. 우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반아시아계 미국인 증오 범죄가 2020년에 예. 122건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년 전인 2019년에 비해서 약 149%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인권 단체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아틀란타 같은 주요 16개 도시에서 혐오 범죄가 이제 발생한 게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이 기간 동안에 3,795건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혐오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는 주로 이제 흑인과 백인 또는 히스패닉에 대한 증오 범죄 이게 걱정이었는데 그런 전체 범죄율은 6%가 감소를 했는데 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만은 유독 145%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상대 혐오 범죄 중에서 특히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니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8%로 상당히 높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양인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혐오 범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피해자 상대를 구할 때도 자기보다 좀 약하고 좀
그 방어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여성이거나 노인이거나 또는 이제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종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이 곤혹을 겪고 있는데 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 국가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뭐 활약을 하고 그렇죠. 하는데 예. 이제 경기 중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 팀의 그 팬들이 굉장히 뭐 혐오 범죄적인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참 유감스럽게도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 중국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그런 어떤 의심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아시아 쪽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 원인을 그쪽으로 이제 표적을 돌리는 이런 좀 희생양을 삼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자체가 경기 중에 발생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현재 확산하고 있는 그 아시아인의 혐오 문제와는 좀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건 물론 축구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뭐 인종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어떤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오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잘못된 오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된 것은 백인과 흑인 간의 그 인종차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히스패닉주 이제 남미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걸 점해가지고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그 어떤 혐오나 이제 뭐 정오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뭐 코로나가 이제 영향이 있고요. 물론 뭐 이런 행동들이 나는 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시아인들이 이제 그 사회 내에서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위치를 갖다 뭐 이전보다 그 뭐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시기나 질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그런 어떤 행동들은 분명히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뭐 이유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최근 시애틀에서 지난해 한국계 부부가 10대에게 무차별을 당한 사건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한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 이제야 알려진 건데 미국 내에서 이런 혐오 범죄에 대해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어떤 뭐 사건이든지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물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그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자 주로 이제 피해자라든지 아니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이제 진술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에서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결국 이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수사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입니다. 예.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뭐 이제 경찰관이든 뭐 수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우선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처벌 의지 이런 것도 이제 강한데 예. 상대적으로 그동안 뭐 아시아계 이제 미국인들을 향한 정오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사의 우선순위도 좀 떨어졌고 의지가 좀 처벌 의지가 좀 약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 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했는데 네네. 학회에서 현지 상황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학계 분들은 자신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뭐 식당에 가는데 이제 주변이나 아니면 식당 주인들의 눈초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진 이런 것들 일상에서도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상당히 이런 아시아인들에 대한 뭐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아이들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제 혐오 범죄에 대한 보도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미 형사 사법 학회도 뭐 규탄을 했고 지금 그 비영리 단체도 출범한 것으로 제가 접했는데 이런 어떤 사법 당국 외적으로 어떤 시민 단체 이런 활동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막상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진단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하여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혐오범죄 문제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재외 동포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문제를 혐오, 증오 범죄로 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에는 증오 범죄로 좀 기소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동안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아틀란타 총기 사건으로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 이게 이제 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제 부각이 된 이 시점을 정말 미국 내에서 그런 전체적인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잘못된 오해라든지 편견 이걸 좀 바로잡는 그 계기로 인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 터닝 포인트 이런 전환점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 관련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바이든 대통령이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 조치를 발동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나 조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그걸 혐오 문제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 기법도 이제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보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또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내에서도 실제로 아시아 정오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수사 베테랑들을 갖다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 내에 있는 아시아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전문 단체들과 협력을 하고 서로 이제 공동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런 혐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님도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인권운동에 사용된 구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기인된 구호로 애틀랜타 총기 참사 이후 아시아계 생명도 소중하다로 바뀌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기인된 구호입니다. 자, 1번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 2번 아시안 플러시 신드롬, 3번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답 보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어제 선물 소개, 전체 선물 소개하는데 22초 만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20초 내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준비한 풍성한 선물이 있는데요. 현재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선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응급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망했네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갑고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외출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나요? 네, 먼저 사무관님, 제 연기 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요. 자, 매일 아침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좀 될 만큼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지하철 기다리다가 좀 주위를 둘러보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런 기계가 보이기도 하던데, 사례에서 질문한 것처럼 지하철역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7, 제3항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 이제는 지하철 역사의 실내 공기질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법에 적용돼서 관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든 지하 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등이 해당되는데요. 예. 이러한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또한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제5조 2항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12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횟수, 기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대상 오염물질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 종류에 따라서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혹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측정하도록 그 기간까지 또 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말씀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가 좀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혹시 추가로도 알아둬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학교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학교보건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이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예. 제2항에서는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 퀴즈의 답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6678번님 1번, 4959번님 1번, 0696번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2번 보내셨고요. 8703번님 정답은 정직 담백하게 1번 찍을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 제리맘님께서는 어제 손흥민 선수 경기 봤는데 상대 선수가 얼굴을 때렸는데 아시아인 것만으로도 인종차별 나빠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경기 함께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 선수에게 얼굴을 좀 가격당해서 쓰러지고 그 이후에 그 팀이 골을 넣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지금 상대팀 선수에게 SNS로 엄청난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고의 청취율 될 겁니다. 0.3%에서 30%까지 오르면 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다, 춤추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풀네임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셔야 되고요. 슬라생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좀 퀴즈가 어려운 것 같아요. 퀴즈 한 번 더 드리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인권 운동에 사용된 구호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기인된 구호입니다. 애틀랜타 총기 참사 이후에 아시아계 생명도 소중하다로 바뀌어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1번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 2번 아시안 플러시 신드롬, 3번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앞으로 2년 뒤 오염수 방류를 목표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 거친 오염수 125만 톤 중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한 30% 외에 나머지 오염수는 2차례 정화 처리를 거쳐 20-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오는 2051년까지 방류를 끝낸다고 하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입니다.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되는데요. 모더나는 28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도록 개발됐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요. EU, 캐나다, 스위스에서도 조건부 허가한 바가 있는데요.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입니다. 2시간 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즌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진단 키트 2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건데요. 시제는 월 30만 키트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했고 해당 변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유럽 23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팝, K-푸드에 이어서 K-진단 키트도 가나요? 마지막 숫자는 10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타계 10년을 맞아 해산 바가지와 그들, 박완서 10주 기전이 개최됩니다. 영인문학관에서 1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유필 원고와 편지, 소지품, 사진, 다큐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이었던 소설가 박완서, 문득 꼴찌에게 갈채를 보냈던 그녀가 그리워지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목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입니다, 오늘.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너 시간입니다. 자,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직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는 상황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던 또는 주변에 물어봐도 명확히 답을 얻지 못했던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우리 김효신 노무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할 분 모셔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노무사님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 줄 알고 순간 기뻤는데 네. 화요일이군요. 네. 예, 오늘 뭐 일정 때문에 오늘 노무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예. 제가 뭐 할지 알고 계시죠? 시작부터? 예, 뭐 알고 있는데 저는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 퀴즈 나갑니다. 예. 힌트 주시면 돼요. 네네.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인권운동에 사용된 구호고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기인된 구호로 애틀랜타 총기 참사 이후에 아시아계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바뀌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번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 2번 아시안 플러시 신드롬, 3번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한데 오늘 사실 퀴즈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퀴즈를 내면서도 또 같은 아시아인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로 좀 어렵지만 퀴즈 냈고요. 퀴즈 때문에 좀 경직되시는 우리 노무사님 힌트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읽는 건 한글로 읽었지만 이 한글이 아니네요. 예. 그럼 답이 딱 나왔습니다. 한글이 아니에요. 예. 영어예요, 영어, 이건. 알겠습니다. 네. 좀 매주 기대를 하는데
네. 매주 좀 실망감을 안겨주시는 우리 노무사님이시고요. 근데 퀴즈 힌트 드리는 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이거 진짜 뭐 상담해 드리는 것보다. 그거를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제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저랑. 그렇죠. 저도 성장을 하려면 이런 것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참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제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하면서 네. 유튜브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2,000분이 넘게 계셨다가 네. 우리 노무사님이 퀴즈 힌트 내고 대략 한 500분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유튜브로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기초근로계약법 가장 첫 단계인 입사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와 동시에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네. 일이 바빠서 꼬박꼬박 또 챙길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계약서 두 부를 서로 나눠 가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이상하게 회사만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받지 않아도?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한테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두 부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주도록 돼 있고요.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그 작성 안 한 미작성 게 처벌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계약서 한 부씩 나눠 가지시다. 된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주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업주분께서는 벌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분은 나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확정짓는 측면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돈노 노무 상담 시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4대 보험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실수령액이 달라지면서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로자가 가입을 안 하고 싶다고 이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적용 제외자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면 안 되고, 우리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연 가입이라고 해서 당연히 직장 가입자라면 당연히 가입하셔야 돼요. 그 가입시켜야 될 의무를 우리 회사 측 사용자한테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현실에서는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근로자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령액을 조금 더 높이신 근로자의 그 요구사항과 회사가 이제 회사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런 게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이게 점검에서나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3년치까지 3년 이내에 가입해야 될 모든 보험료를 내시고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하셔서 꼭 가입하셔야 돼요.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네. 사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 끊고 좀 무단 결근해서 퇴사 처리하는 경우가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본인이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결근해서 이제 퇴직을 하는.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퇴직금에 그다지 크게 이런 거예요. 3개월 임금 총액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퇴직 나중에 무단 결근 한 3개월 하고 했으면 임금 받은 게 없으니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1년 이상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일하다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해요. 대신에 퇴직금이 낮아지죠. 이제 퇴직금이 아까처럼 극단적인 경우에 3개월 동안 임금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법적으로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퇴직금에 대한 지출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나 조그마한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퇴직금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도 잘 안 쓰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이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서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현금으로 받지 않잖아요. 다들 계좌이체를 받으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한 거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니까 당연히 인정받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알바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노무 상담 여러분의 궁금증 또 고민들 받습니다. 월급이 밀렸어요. 혹은 연차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한 궁금 고민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만 계산을 하려면 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네. 주휴수당인데요. 예. 주휴수당이 정확히 뭡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사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주휴일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에 쉬는 날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이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을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일주일을 만근하지 못하고 결근이 있다고 하면 그 주휴일에 대한 휴식을 취하더라도 무급으로 쉬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주휴수당의 지금 요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예. 사전에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간의 만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음 주에 일할 게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월급제 근로자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계산하니까 만약 결근이 있으면 결근공제와 주휴공제 두 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이 어려운 거는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제 계산에서 조금 난해하긴 해요.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상담하면서 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프로 같죠? 네. 네. 힌트만 잘 주시면 100점인데. 그거는 조금 더 예능감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은 한 50점도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920번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일하기 전에 내리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근속하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 교육 시간 일하기 전에 커피 내리는 거는 이런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동부에서는 이제 유권 해석으로 교육 시간은 이제 교육 시간이 업무의 필수적인 거라면은 근로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에서 위반되고 있는 게 사실 교육 시간에 대해서 6개월 근속해서 준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마치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근로를 시키게 되는 그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죠. 그달에 발생한 임금의 전액은 지급돼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2682번님께서는 베이비시터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왜냐하면 베이비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사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셔가지고 보내주시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고용되셔가지고 가셨으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 우리 집 주인분하고 직접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가사노동자로 분류가 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주 52시간제가 사업 규모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이 되면 주 52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까? 52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52시간은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경우인데요. 7월 1일이 되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이 돼요. 근데 현재 법 아래에서는 근로자 4인까지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제가 4인 이상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시간의 판단은 사실 실근로 시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어떻게 유급 휴일이 껴있다고 해서 그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은 빼고 진짜 실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52시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늘 저희 그 상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했다면 10일분의 해고 수당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해고 통보라는 건 30일 전에 하도록 돼 있고요. 30일 중에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한 달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뭐 비례해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30일 전에 통보 안 해주면 그냥 30일 분치를 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담 많이 들어왔네요. 네. 2140번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회사에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그 연차 휴가가 분명 없이 발생합니다. 그 연차 휴가가 없다고 사인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회사의 뭐 일방적인 조치는 거니까요. 나중에 그 연차 미사용 수당을 대해서 이제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2902번님 하루에 2시간씩 고정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도 사대보험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하루에 2시간인데 그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가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평상대로 2시간씩 그냥 5일 월화수목금만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주에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네, 10시간인 거니까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 상용으로 고용하시니까 요 분은 그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가입시켜 주시면 돼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 상용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 적용 제외로 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60시간인 겁니까? 네, 그렇죠. 월 60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월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으면 사대보험 다 가입해야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상담이 계속해서 오네요. 요거 중요하죠. 사실 기초노동법 요거 거의 뭐 매주마다 해드려야 되는 거였는데요. 뭐 많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자기 반성까지. 네, 프로니까. 네. 5988번님, 저는 직원 없이 혼자 음식점 개업 중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찾지 않고 혼자서 세무정산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쉽죠. 왜냐하면 1인 대표시니까요. 뭐 사실상 거의 뭐 하실 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뭐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세무정산을 말씀하신 거니까 뭐 월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1인 사업장이니까 사실상 매년 5월 말까지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그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그냥 단타로 일회성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든가 아니면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부분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냥 우리 그냥 가계부 쓰듯이 대입하고 빼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노무사님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분은 이제 노동 쪽보다 세무 쪽에 이제 세금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5123번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가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적용 순서가 있는데요. 법의 적용 순서. 다 아시다시피 법 위에 아무것도 없죠.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 근로계약서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근로자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한다고 정말 해고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계약서에 이런 거 있어서 사인했는데 나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많으시거든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무효예요. 그 부분만은. 알겠습니다. 조금 좀 재밌는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6002번님. 조그만 사업체인데 노무사님께 노무 업무를 상담하고 싶은데요. 상담료는 회당인가요? 아니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라고. 요거는 너무 지금 영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회성으로 상담받다 하면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월 단위로 조금 이슈들이 많으시면 월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예, 조금 더 실례한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또 질문도 들어오네요. 재밌습니다. 네네. 7222번님. 만 65세가 넘었는데도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라고. 아니에요.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 만 65세 이전에 취업되셔서 만 65세가 지났다고 하시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셨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시지 못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 63세에 고용되어서 지금 현재 만 65세가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공고사직이나 이런 걸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니까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조금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네.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2656번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직 촉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인데요. 1년에 5% 5년 동안 급여에서 삭감하는데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불법이라면 몇 년 안에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5% 급여 삭감이 이루어진다고요? 1년에 5% 5년 동안 급여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1년에 5%에 그냥 생짜 급여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서로의 합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니면 그렇게 삭감해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진짜 급여에서 아무 이유 없이 5% 삭감을 하면 임금 체불이죠. 그렇죠. 그거는 항상 3년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3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정확히 명목도 없는데 일단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요. 5년간 1년에 5%씩 하면 이거는 너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1677번님 연차 휴가를 몇 년 동안 본사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라고. 역시 하셨네요. 소급 적용받는 거는 3년치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년간 청구하는 대로 3년간 이제 연차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연차 휴가로 받아 휴가를 가실 수가 있는 거 아니고요. 원래 발생한 거 빼고 그 이전 3년 거는 돈으로 수당으로 다 환가가 됐으니까 수당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3년입니다. 야, 오늘 상담이 계속해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역시 프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2탄을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좀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좀 자만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계속 목요일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월화수목금 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꾸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를 좀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557번님. 저는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인데요. 직원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면 부담스러워서요. 괜찮은 거죠라고 이번엔 사업주 입장에서 또 말씀하셨네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들의 월급은 매년 조금이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있더라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나중에 최종 정상되는 거니까 분명 없이 차액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담이시라면요. 우리 직원들 은행에 가셔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의 방식은 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세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노무사님 또 나오신 김에 점심 메뉴 어떤 거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 오늘요? 저는 국밥을 좀 좋아하거든요. 뭐 오늘 뭐 육개장이라든지 뭐 순대국밥이라든지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지난주에도 순대국밥을 추천하셨는데 오늘 돼지국밥으로 할까요, 그러면? 뭐 국밥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였습니다. 저희가 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선물도 추후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노무사님이 추천하셨던 돼지국밥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가 함께 부른 에버니 앤 아이보리 전해드립니다. 폴 맥카트니가 작곡하고 또 인종차별 노래로 저항했던
스티비 원더 노래 백인인 폴 맥카트니와 흑인인 스티비 원더가 듀엣곡으로 하면서 가사 중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각각 피아노 위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인종차별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스탑 아시안 헤이트,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 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